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과 교육의 대응, 챗GPT 활용 융합교육의 첫걸음. 안녕하세요, 김규섭입니다. 블로그 유튜브를 일단 켜보고 볼까요? 쿨메신저에도 가끔 나오는 규토쌤이 바로 접니다. 유튜브 공부하자 카페 또는 이제 캠퍼 규토쌤 블로그에 저의 여러 가지 교육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한 연수를 안내 드릴게요. 아이스크림 원격교육 연수원에 챗 GPT와 인공지능 생성 모델 활용 융합 수업 적용 연수가 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연수는 챗 GPT와 여러 가지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들을 활용한 융합 수업 사례들, 오른쪽 연수는 직접 챗봇을 만들어 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책이 이렇게 출판이 되어 있으니까 많이 구매 부탁드립니다. 디지털 튜터 자격 취득 원격 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도 관심 갖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학교의 주인공 탐구 알파 세대란 알파 세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요즘 화두인 MZ 세대들 그 다음 세대를 지칭하는 말이 알파 세대인데요. 베이비붐 세대 1960년대, 그 다음에 70년대 80년대 사이 X세대, 80년대와 90년대 초까지 해서 M세대, 그 다음 95년생부터 이제 2009년생까지 Z세대. 그래서 저도 놀랐지만 제가 이제 84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전 MZ 세대에 거의 끝자락에 걸쳐 있네요. 2010년 이후 인공지능이 대중화된 2010년 이후에 태어난 디지털 네이티브를 알파 세대라고 합니다. 현 초등학교 6학년이 이제 2011년, 지금 이제 2012년 또 이렇게 바뀌었네요. 6학년 이하의 어린이들을 이야기하고요. 오로지 디지털 시대만 경험해본 세대고요. 22세기까지 생존할 확률이 있는 첫 세대입니다. 인공지능과 친구하고 메타버스에서 노는 세대네요. 출생률이 낮아지면서 가족이 소비가 한 아이에게 집중된다는 의미 8포켓, 골드 키즈라는 신조어로 표현되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고모, 이모, 삼촌 이 8명의 친척이 이 아이를 위해 지갑을 여는 현상을 A포켓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왕자랑 공주처럼 귀하게 키우는 외동 아이들 골드키즈라고 하는데요.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또 힘이 들겠습니까? 밀레니얼 세대의 부모와 함께 지내는 알파 세대는요. 어릴 때부터 디지털 미디어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저희 둘째 아이도 저랑 같이 게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핸드폰 터치에 굉장히 익숙하고요. 게임하는 것도 익숙하고요. 유튜브 보는 거야 그냥 껌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아이들 4살부터 6세 아이들 중에서 한 70%가 넘게 평균 1시간 넘게 미디어를 접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요. 그럴 수 있게 된 이제 가장 큰 이유는 가정마다 스마트 패드나 핸드폰, 우리 학생들한테도 초등학교 저학년마저도 60% 이상의 학생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2018년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많이 가지고 있겠죠. 초등학생은 주로 모바일 게임을 하는데요. 아이들의 모바일 이용이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서 크리에이터라든지 웹툰 작가, 프로게이머 등의 직업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교육부에서 매년 진로교육 현황 조사를 실시하는데요. 초등학생의 순위가 1위, 2위, 3위가 운동선수, 교사, 크리에이터. 예전에는 크리에이터가 순위 안에도 없었어요. 근데 이게 크리에이터가 갑자기 등장하더니 고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아무래도 산업 분야 직업 희망도도 상승하고 있다.
게임 개발자라든지 전기 전자공학자, 항공우주공학자, 로봇공학자, 코딩 프로그래머, 가상현실 전문가, 컴퓨터공학자,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관심 깊게 쳐다보는 학생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알파 세대에 관련해서 저에게 이제 여러 문의를 하시는데요. 선생님, 아이들이 하루 종일 디지털 기기만 해서 너무 걱정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얘가 앞으로 뭐 하고 살지 참네. 사실 저도 이런 질문을 받아와서 이렇게 답변을 해요. 알파 세대와 같은 미래 세대의 특성에 대해 주목해야 하고, 미래 세대의 디지털 생활 양식 변화를 반영한 학교 교육 혁신과 진로를 꿈꿀 수 있도록 가정도 노력해야 한다.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막상 제가 제 자식 가지고 이렇게 하려다 보니 이게 희망 가지고는 안 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알파 세대의 놀이와 교육을 한번 탐구해 볼까요? 장난감이 없이 화장품 샘플로 가지고 놀던 기억은 전 가지고 있습니다. 종이도 아껴가면서 낙서놀이를 했어요. 막 종이에 낙서를 했으면 다시 지우고 다시 낙서놀이하고. 근데 현재는 어쩌냐? 장난감이 넘쳐나요. 장난감을 사줘도 아이들은 시무룩해요. 유튜브가 키운 아이들이기 때문에 스마트패드나 폰을 손에 쥐어주면 더 좋아하고요. 장난감을 사주는 게 아니라 구글 플레이 카드, 기프트 카드를 사서 좋아하죠. 왜? 내가 스마트폰 또는 스마트패드로 하는 앱 게임에서 아이템을 살 수 있으니까요. 우리 아이들은 대체 뭘 하면 놀까? 온라인 놀이도 오프라인 놀이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제 시시하기만 합니다. 온오프라인이 융합된 디지털 놀이를 시도하는데요. 슈퍼마리오를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예전에 패밀리 게임기 가지고 슈퍼마리오 게임을 하던 디지털 게임을 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레고에서 슈퍼마리오 레고 놀이가 나왔어요. 이거를 온오프 융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오가 여기 보이다시피 레고 캐릭터 위에 점프를 하면 띠링띠링 하면서 코인이 올라가요. 스마트 패드에 앱을 설치해가지고 저기 깃발 마지막 단계까지 가면 띠리링 띠리링 하면서 음악도 나오고 미션 컴플리트 했다고 또 메시지도 뜹니다. 우리 아이들은 온라인 디지털만 하는 것도 오프라인으로만 가는 것도 시시하다. 이제는 이 온오프라인이 융합된 놀이를 한다. 또 메타버스는 디지털 세상에서 놉니다. 포켓몬고라고 하든지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닌텐도, 제페토 이런 데에서 우리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이 노는 아이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교육을 하려면 메타버스에 대해서 우리도 많이 알고 있어야겠죠. 이런 알파 세대 아이들이 학교 교실에 가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학교 교실은 변하는 듯 하면서도 잘 변하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왼쪽 사진 언제 찍은 것 같아요? 오른쪽 사진은 코로나 때 찍은 거로 딱 알겠죠? 이건 2020년, 21년도겠죠. 왼쪽 사진은 언제일 것 같아요? 10년 전 사진입니다. 10년과 지금 뭐 별반 다를 바 있어 보이나요? 비슷하죠. 학교 교실이 이렇게 잘 변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 바뀌어가고 있어요. 적절한 에듀테크를 도입해서 학생들이 흥미를 이끌어내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죠. 학생들은 이미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한 미래의 산업에 한 발짝 다가선 아이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춤형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1인 1PC, 태블릿 PC, 노트북, 교실 내 와이파이 환경도 구축해주고 인공지능이 교실 속으로 자연스러운 에듀테크 교실을 만들고 교육부 뭐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해주고 AI 디지털 교과서 만들어준다고 하고 AI 코스웨어라는 것을 활용하라고 하고 학습 결과를 데이터화 시켜서 인공지능이나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개별 맞춤형 교육을 하라고 하고 게이미피케이션을 적극 활용해서 랭킹전이나 학습 게임을 통해 아이들이 흥미를 북돋게 한다. 이러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변화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게이미피케이션인데요. 우리 알파 세대의 디지털 놀이를 교육과 접목한 겁니다. 미션을 제시하면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다음에 이것이 어떤 욕구, 의욕, 학습에 대한 의욕으로 만들게 한 다음에 다시 미션에 도전하게 하는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죠. 이게 게임 구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게임 구조를 우리 교육에 도입하려고 하고 있죠. 자, 디지털 인공지능과 학교 현장의 변화를 예측해 볼까요? 과거의 교육입니다. 고대의 모습이에요. 어땠나요? 성인군자라고 불린 사람들이 제자들을 대면으로 이렇게 만나서 설파, 말로써 이렇게 지식을 전달하죠. 과거의 교육, 산업사회 때는 어땠나요? 자, 우리 현재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어, 빨리 이제 발전하는 산업에 노동자를 얼른 투입하기 위해서 빠른 빨리빨리 교육시키고 내보낼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필요했죠. 지금 현재가 이 산업 시대에 만들어진 교육 모델을 그대로 아직도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죠. 현재 교육이 바로 이 산업 시대의 교육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뭐가 조금씩 변하냐? 선생님 자리에 컴퓨터가 들어오더니 모니터가 두 개 듀얼 모니터를 쓰더니 전자칠판이 들어오고 공기청정기 들어오고 와이파이, AP도 들어오고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조금씩이요. 그런 면에서 문제 해결 도구도 변화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 성인들의 말씀, 그러나 이 성인들의 말씀을 모아서 책으로 지식을 전파했죠. 그래서 우리 인류의 문명이 가장 큰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게 바로 책이죠. 그러다가 이제 컴퓨터가 나오고요. 스마트폰, 노트북, 데스크탑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르신께 물어봤고 책을 찾아봤지만 지금은 컴퓨터 검색을 하다가 스마트폰 검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변할 거냐? 생성형 인공지능, 챗 GPT로 대변되는 생성형 인공지능들이 우리의 문제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해줄 날이 올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수의 교수자가 다수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지식을 전달했지만 이 생성형 인공지능은 어떻게 되느냐? 각 개인의 맞춤형 인공지능들이 맞춤형 문제를 제공해 줄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 검색을 하면 똑같은 질문에 대한 답이 검색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봤지만 지금의 생성형 인공지능들은 사람이 질문을 하나 던진 것에 대해서 각기 다른 답변을 해줍니다. 그런데 좀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림을 그려주는 인공지능, 수학을 해결해주는 인공지능, 뭐 텍스트, 글자, 작문을 해주는 인공지능, 뭐 다양한 인공지능이 개인 한 사람당 다양한 인공지능 플랫폼들을 다루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인공지능을 적용해서 지식을 이제 습득하고 확산시키고 자신의 생산성을 높이는 사람들로의 변화, 미래 기술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교육이 바로 우리 현재 교실과 교육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듀테크를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그게 과거에 비해서 현재 가속화해서 많이들 우리 교실에서 사용하고 있다.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선생님들은 나중에라도 꼭 다루게 되는 날이 올 거다. 물론 예전에는 컴퓨터가 들어와서 어려움을 많이 겪은 선생님들이 있으셨지만 지금 대부분이 많은 선생님들이 컴퓨터를 다 다루고 있어요. 플러스 이제 에듀테크, 디지털 기술, 인공지능 기술을 다루는 그날이 점점점 더 가깝게 올 거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에듀테크 유형은 굉장히 많아요. 영상 활용, 텍스트 활용, 교수학습 지원 자료, 자기주도 학습 자료, 뭐 영상이나 학급 운영 평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있는 에듀테크들을 한 10개 이상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이런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우리 학생들이
전시 무대 또는 일반 교실, 감성 도서 공간, 상담 연구 공간, 창의 체험 공간으로 이렇게 구분지은 혁신화된 공간 안에서 혁신화된 에듀테크 활용을 통한 자기 맞춤형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 발맞추어서 우리가 지금 점차 교육과 이제 교실 현장이 변해가고 있고, 공교육이 변화보다도 아무래도 사교육이 조금 더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공교육에 지원해주는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교육부의 디지털 교육 그 정책도 공교육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사교육과 함께 진행하는 형태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교실에서 저도 가르치고 싶네요. 아직 우리 교실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제 학교 교육 현장에서 학교 교육 현장을 충격 요법을 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챗 GPT의 등장이죠. 현재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IT 초거대 글로벌 기업들이 긴장을 하고 있어요. 구글과 MS, 마이크로소프트사인데요. 구글은 이 GPT가 등장함에 따라서 대책 마련을 위한 적색 경보령을 발동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쌍수 들고 환영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덜덜덜 떨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사는 13조 이상의 엄청난 사업비에 적극 투자했고 그 이상의 사업비에 투자할 예정이라서 최대 투자자로서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데, GPT는 일단 MS사는 아니기 때문에, 자회사도 아니고, GPT 오픈 AI사에 먹힐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 문화, 교육뿐만 아니라 자신의 비즈니스 파트너로 챗 GPT를 활용하면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열렬하게 호응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3월 14일 날 새로운 다중 모달 방식의 대규모 언어 모델인 GPT-4를 전격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GPT-4를 활용해서 수업과 업무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GPT는 그게 대체 뭐길래 이러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GPT에 대해서. 미국 근로자 중에서 74%가 업무에 챗 GPT를 활용했다고 하는데, 이게 작년 2023년 2월 뉴스 헤드라인 타이틀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저 퍼센티가 더 늘었다는 거죠.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이 GPT를 써봤답니다. 내용을 신뢰한다고 하고요. 자, 여기 계신 선생님들 GPT 한번 써보셨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렇죠. 제가 요거를 처음 준비할 때만 해도 20%, 30%, 그러다가 점점 4, 50, 60, 70% 올라가더라고요. 점점점 GPT가 우리 생활에 가까워지고 있다. 교육부에서 챗 GPT 활용 원칙을 만든다고 해서 이화여대 정책 연구를 의뢰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활용 원칙이 나왔다는 얘기를 아직 못 들었습니다. 대전 유성구 공무원 대상 GPT 특강 실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함께 연수를 듣고 계시고요. GPT 4개월 달라진 세상, 빅테크부터 스타트업까지 생성형 인공지능이 본문을 일으켰다는데, 작년 2월까지만 해도, 이렇게 2023년 2월까지만 해도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을 다룬 수업 사례들을 만들려고 했을 때 쓸만한 플랫폼이 한 10개 정도 됐어요. 지금 한 4, 50개 됩니다. 편리한 챗 GPT, 치명적 결함은 이거다. GPT가 만든 건 아니니까요. 근데 저는 이 헤드라인 중에서 요게 가장 마음에 들어서 가장 크게 했어요. 챗 GPT를 외면하면 직업을 잃지 않을 기회를 놓치게 된다. 즉, GPT를 활용해야 직장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점점점 이런 시대에 빠지게 될 거기 때문에 더 준비를 잘 해줘야겠다. 자, 그럼 GPT가 뭐냐? 챗 GPT란 오픈 AI가 새로 내놓은 언어 모델입니다. 생성적 사전학습 변환기. 사용자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질문에 답하도록 설계된 언어 모델인데요. 챗 GPT는 대화 형식으로 추가적인 질문에 답하고 실수를 인정하며 정확하지 않은 전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부적절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오픈 AI사 공식 블로그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GPT는 오픈 AI사가 개발한 트랜스포머 기반의 언어 모델인데요. 아직까지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2022년 10월에 출시된 3.5 버전을 활용할 수 있고요. GPT-4는 유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GPT 발전 단계를 보시면 GPT-1은 시기 2018년에 나왔는데요. 매개 변수라고 하면 GPT가 이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데이터 기본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쉽게 말하면 뇌세포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억 1,700만 개. 주요 기능은 문장의 의미 유사도를 판단하고 분류를 하고요. GPT-2는 2019년 15억 개. 번역, 장문, 대화를 하기 시작하고요. GPT-3는 2020년에 나왔는데요. 1,750억 개. 이러면서 GPT-3에 이거 정말 인간답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가 뭐냐? 간단한 코딩보다 자연스러운 대화, 요약, 생략된 텍스트를 삽입을 하니까 이거 사람 같은데? 라는 착각을 빠지게 합니다. GPT-4는 이제 2023년 1조기 이상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왜 1조기 이상이냐? GPT는 이제 매개 변수, 자기의 뇌세포를 자기가 이제 기본으로 보는 데이터를 스스로가 이제 만들기도 시작하고 또 검색도 하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기 시작하니까 이제 추정가를 이제 붙이게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2020년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만든 튜링 프로젝트, 이거보다 10배 이상의 성능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MS사가 GPT를 따라잡는 걸 포기하고 아예 GPT의 최대 투자자가 된 거죠. GPT-4는 3.5와 대체 뭐가 다르냐? 이미지를 인식하고 해석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스님들께서 냉장고 사진을 찍어서 GPT-4에다가 넣으면 GPT-4가 사진을 해석해서요,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음식 재료가 뭔지, 열량이 얼마가 있는지, 그 유통기한이 언제인지, 그리고 이걸로 만들 수 있는 레시피가 뭔지, 이 요리가 뭔지, 그 요리에 대한 레시피도 알려준다 이겁니다. 대단하죠? 전문적인 지식 및 추론 능력에 있어도 인간 수준의 능력을 갖췄다. 언어 처리 능력도 향상됐다. 영어 이해 언어도 더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논쟁이 되거나 사용을 규제한 질문 또는 비윤리적인 대답을 유도하는 일면 탈옥 문제도 일부 수정됐다. 그래서 바로 실무에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러나 만능은 아니라는 거. 답을 지어내거나 오답 확률을 낼 수 있는 것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면 GPT를 우리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느냐? 교육에 활용하기 위해서는요, 일반적으로 GPT 능력과 특징을 이해하셔야 되고, GPT가 만드는 변화와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이해해야겠죠. 그래서 교육 전문가들의 이제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경청해야 될 것이고요. 학교에서는 무료 버전인 3.5가 더 사용하기 좋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사용 제한이 만 18세 이하는 이제 보호자의 동의, 만 12세 미만은 사용하지 말라는 오픈 AI사 회사 정책이 있어요. 아직 우리 교육부 내 정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사용하고 어떤 답변이 나올지 모르니까요. 틀린 답변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필터링을 한번 해준 다음에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교사 중심의 사용이 필요하다. GPT의 일반적인 능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류, 대화, 번역, 이모티콘을 표현한 요약, 완성, 질의응답, 테스트 상의, 생략된 주어 삽입이 가능하다는데, 제가 양자 물리학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어요. 했더니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500자 이내로 설명해달라니 500자 이내로 더 설명도 해주고요. 정규 학생회장 임원 선거 연설문 요청에 대한 답변인데요. 정규 학생회장 학생들이 그 정규 학생회 선거 나갔을 때 저는 개인 공부 열심히 하고 친구들 사이좋게 지내겠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자기 개발 이야기를 해요. 정규 학생 회장은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헌신과 봉사하는 자리고, 어떤 선거 전략을 가지고 어떤
연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좀 안내를 해주고 연설문 써주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GPT한테 질문했더니 GPT가 알아서 척척척 답변을 해줍니다. 그래서 정기 학생 회장으로서 해야 될 역할부터 시작해서 선거 전략까지 다 답변해 주는 것에 대해서 후보들과 얘기를 한 다음에 연설문을 써달라고 했어요. 500자 이내로 써달라 했더니 이렇게 쭉 써줘요.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너의 이제 맞춤형 연설문을 바꿔와라라고 했더니 학생들이 A4 용지 한쪽 반 정도로 써왔어요. 아 그래서 됐다. 이제 이걸로 좋은 선거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앞불사 우리 학생들이 선거 연설문을 그냥 주구장창 고개를 푹 숙인 채 사람 청중을 살펴보지 않고 줄줄줄줄 읽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꼈습니다. 이제 내용 콘텐츠는 인공지능이 만들어준다.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인공지능이 만들어진 콘텐츠 내용들을 자기 거와 잘 시켜서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로봇 청소기 코드 요청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하면요 답변을 해주는데요. 블록 코딩은 안 돼요. 이렇게 텍스트 코딩은 해줍니다. 파이썬부터 C 언어부터 뭐 자바스크립트까지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 원래 GPT가 처음 구안하게 된 그 계기가 이 프로그래밍 코딩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탈자 하나만 있어도 코드가 오류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디버깅 해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처음에 고안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원래 전문 분야죠. GPT에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마음에 들면 질문이 자주 끊기는데 어떻게 하냐. 제가 이제 생태 전환 환경 교육을 위한 캐릭터 이름 좀 지어달라고 했더니 에코, 그린, 퓨어, 라이트, 화이트 등이 있다 답변을 하더라고요. 다른 이름으로 더 말해줘 했더니 물고기, 나무, 꽃, 동물 뭐 이름을 따서 해보래요. 진짜 마음에 안 든다. 다른 거 없냐고 물어봤더니 죄송합니다. 이런 게 있는데 네가 선택해 짜샤. 물론 짜샤라고 욕은 안 하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감정이 있구나. 근데 질문을 하는데 답변이 자주 끊기는 경우가 있어요. keep going 또는 이어서 말해 영어나 한글로 쓰면 되고요. 아니면 버튼이 새로 생겼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이어서 말해주고요. 그래서 왜 답변이 자주 끊긴가 저도 궁금했더니 알아보니까 물론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시간 오후 때 시간이나 이때 끊기는 건 이해하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근데 뭐 새벽 2, 3시에도 끊기는 거예요. 왜 그러지 했더니 우리나라와 이제 정반대 시간을 가지고 있는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끊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시간대 타이밍에 따라서 끊기는 그 시간대가 있으니까 잘 골라서 써야겠다.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으면 몇 가지 알려줘 이렇게 얘기하면 좋습니다. 뭐 살을 빼고 싶은데 추천할 만한 5가지 방법 알려줘 하면 규칙적인 운동, 식습관 개선, 적절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물 섭취 굉장히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런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제가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있네요. 답변을 요약하거나 양을 늘리고 싶으면 몇 자 정도 써줘. 뭐 학생회장 되고 싶어 연설문을 500자 정도 써주면 500자 정도. 또 뭐 1000자, 뭐 2000자. 그런데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그냥 정형화된 게 있어요. 그냥 어느 정도 수준이면 딱 끝나는 게. 근데 그거를 뭐 2000자, 3000자, 뭐 A4용지 4쪽 정도 써줘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 써주긴 해요. 근데 했던 말인 것 같으면서도 안 한 것 같은데 했던 말 같은 말을 그냥 계속 이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늘려서 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게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GPT의 능력과 특징, 이제 문제점을 살펴보면요. 정치색을 띠는 경우도 있고요. 의도치 않게 혐오 발언이라든지 선정성, 저작권 침해, 군사기밀 유출,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거나 부적절한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제 오픈 AI사에서 업데이트를 통해서 조금씩 쳐낼 거는 쳐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저작권 침해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 6학년 국어 수업 시간에 어, 학생들이 소나기 애니메이션을 보고 뒷이야기를 상상해서 글 써보는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쳐 쓴 다음에 블로그에 탑재를 했죠. 다른 많은 친구들도 확인해 보시라고. 어, 그런데 그 인공지능 수업 사례를 저도 만들면서 GPT한테 황소랑 소나기 이런 줄거리가 있고 기승전결에 따라서 추가되는 이야기를 한번 써줘라고 했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 올려놓은 아이들 고쳐쓰기 한 블로그 자료하고 너무 유사하게 써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내 블로그를 뺏겼나 고 기분이 상당히 나쁘더라고요. 근데 제 개인적인 글에 대한 이 저작권 침해 받는 것도 기분이 나쁠 수가 있는데 그림이나 글 같은 이걸 써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끼치겠느냐. 그래서 그림을 생성형 이미지 또는 음악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 인공지능 플랫폼들 때문에 작가들이 지금 단체로 소송을 걸었어요. 근데 이 소송전이 어떻게 될지 많은 사람들이 귀추를 지금 주목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챗 GPT의 대부분의 데이터는 논문이에요. 근데 논문도 이 논문 쓰는 사람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논문을 썼잖아요. 근데 GPT는 이런 논문을 가지고 이 데이터를 삼으면서 답변을 해놓는데 이 내가 생각해낸 답변은 논문 어떤 논문에 어디에서 발췌했다라고 출처를 밝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어, 이미지, 그림이나 뭐 음악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텍스트에 대한 저작권 침해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GPT 때문에 이슈 리포트를 낸 단체 기관 협회가 한국 저작권 협회입니다. 저작권 측에서 협회 측에서도 굉장히 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군사기밀이라고 했는데 뭐 예전 같았으면은 우리 군사기밀 유출되면 안 되는데 군사기밀뿐만 아니라 어떤 기업의 기업 기밀이 유출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저 이제 작년에 이런 뉴스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사원은 잘 사는지 모르겠어요. 삼성전자 어떤 한 사원이 삼성전자 내 회의 자료를 A4 용지 한 두 쪽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긁어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챗 GPT한테 이걸 요약해줘라고 한 거예요. GPT 요약 진짜 끝내주기 잘하거든요. 근데 선생님들 디지털이라는 것은 무조건 기록에 남습니다. 만약에 미국의 오픈 AI 회사가 어? 삼성 여기 관련한 데이터를 여기서 빼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어떻게 큰 피해를 입겠죠. 그래서 이런 기밀로 취급되는 정보들을 이런데 함부로 이렇게 올리면 안 된다. 근데 이 바보 같은 이 삼성전자 사원은 자기가 GPT를 활용해서 요약했다는 것도 어떻게 들켰는지 몰라요. 아마 엄청난 어, 징계 경고 정치를 먹었을지 걱정은 되더라고요. 저는 그 다음에 사회적 문제되는 부적절한 답변 같은 경우 뭐 4.19 혁명이라든지 5.18 민주화 운동 뭐 이런 것들을 질문하면 역사적으로 가치 평가하는 답변이 아닌 역사적 사실도 왜곡해서 답변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는 뭐 이번에 처음에 이제 GPT 조선일보가 GPT를 깐 것 중에 하나가 어느 기자가 한번 물어봤나 봐요. 세종대왕이 맥북을 던졌다는 사건에 대해서 알려줬더니 GPT가 세종실록에 조선왕조실록 세종편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 난리가 났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종대왕 시절에 무슨 맥북이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크게 이슈화된 잘못된 답변들에 대해서는 어, 오픈 AI 사도 웬만하면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 질문을 답변을 막아버려요.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아예 프로그래머가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이 나올 수 있게 유도를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인공지능 그 연구자들한테는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뽑혀요. 왜냐? 프로그래머의 어떤 정치적 사상이라든지 선입견이 투영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거는 막고 있습니다. 그래도 인공지능이 잘못된 이 성평등 사상을 가지고도 있어요. 뭐냐면 우리 예전에 중학교 영어,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영어 올라갔을 때 이런 거 배웠죠. He is a doctor, she is a nurse. 닥터는 남자고 의사는 남자고 간호사는 여자예요. 근데 사실 이게 he와 she를 배우려고 하고 닥터와 널스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뿌리 박힌 어떤 성평등 해친 성불평등 관련한 텍스트를, 이런 게 한두 개냐고요. 문학 작품에서 얼마나 그 예전에 있었 쓰여졌던 거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불평등 텍스트들이 많겠냐고요. 이런 것들을 학습한 인공지능이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정말 의도치 않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념과 생각과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여러 플랫폼에서 연계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뭐 챗 GPT-4 구글이라는 확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글 크롬에서 이제 검색을 하면 어, GPT 답변을 받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그럼 크롬 웹스토어가 있죠. 그럼 여기에서 챗 GPT for 구글이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챗 GPT for 구글 했더니 요거 하나 나왔네요. 눌러서 저는 이미 이거를 사용하고 있어서 크롬에서 삭제가 나오지만 처음 하시는 분은 이제 설치 또는 다운로드일 거예요. 그럼 눌러서 설치를 하시면 확장 프로그램 있죠? 여기 우측 상단 확장 프로그램 관리 가셔서 이거를 키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 끈 상태에서 한번 볼게요. 크롬에 구글로 BTS라고 검색해 볼게요. BTS에 관련한 1억 1,500 뭐야 1십 100 천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1억 5천만 개의 검색 결과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확장 프로그램을 킬게요. 키면 뭐가 변하냐? 자, BTS를 검색했죠? 그러면 GPT가 답변을 해줘요. 지금 GPT가 액세스 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GPT에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BTS 검색해 볼게요. 로그인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11억 5천만 개, 왜 11억 5천만 개 검색 결과를 원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하나의 답변만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딱 이렇게 GPT가 사용하는 어, 답변을 쓰면 되겠죠. 이게 이제 항상 답변하면 이게 이렇게 나와요.
BTS 검색한 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지저분해 주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다가 꺼요. 켜놓을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앱이 나왔는데요. 너티 챗 GPT 연동한 것도 있지만 챗 GPT 자체 앱도 또 출시가 됐습니다. 에스컵이라고 카카오톡에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요것도 이따가 바로 실습을 통해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챗 GPT가 만드는 변화와 긍정적인 측면 살펴볼게요. 현재까지 가장 빨리 사용자 100만을 돌파한 서비스가 대체 뭘까요? 넷플릭스가 1999년도에 3.5년이 걸렸대요. 사실은 이 이후에 웹 플랫폼들이 100만 서비스 돌파하게 된 이 기초 기반을 닦은 게 바로 넷플릭스입니다. 우리가 1990년대만 해도 우리가 세계 인터넷 초강대국이라고 막 그랬잖아요. 왜 그랬냐? 이 좁은 땅덩어리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터넷을 아주 빠르게 썼기 때문이죠. 물론 초강대국은 미국이에요. 근데 미국은 이 서해안 동해안 지역에 화이트 컬러 계열만 인터넷을 잘 썼죠. 그런데 중앙까지 시골에 이제 묻혀 사는 미국 사람들도 인터넷 선을 깔게 된 이유가 집에서 넷플릭스 보려고 인터넷선을 깔기 시작했대요. 저 넷플릭스 때문에 지금 미국이 역시 더더욱 초강대국, 인터넷 초강대국이 된 이유 중에 하나겠습니다. 에어비앤비 2008년, 2005년 뭐 이렇게 쭉 건데 페이스북이 2004년에 10달 걸렸대요. 드랍박스가 7개월이고요. 드랍박스 뭔지 아시죠? 이제 클라우드 컴퓨터 저장 사이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파일들은 드랍박스에, 그리고 공적인 자료는 구글 드라이브 이렇게 올리고 쓰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 2.5개월 걸렸고요. 챗 GPT가 5일 걸렸대요. 세상에. 오른쪽이 인스타그램과 챗 GPT를 비교한 그래프인데요. 저 노란 점선이 인스타그램이고요. 파란 실선이 챗 GPT예요. 챗 GPT가 이거 사용하는 양이 비교가 안 되죠. 왜 그러냐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들 혹시 카카오 스토리 쓰십니까? 카카오 스토리. 아, 카카오 스토리 얘기하기 전에 선생님들 싸이월드 쓰시나요? 요새 싸이월드 쓰시는 분 없죠. 싸이월드도 이제 다시 출시하면서 뭐 데이터를 뭐 복원시켜주니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래도 쓰는 사람 없습니다. 카카오 스토리는 어떠세요? 카카오 스토리 쓰시는 분? 선생님들 요새 카카오 스토리 쓰는 사람들을 요새 애들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유물이라고 하는데 유물. 자, 그 다음에 페이스북. 페이스북 좀 있네요. 저도 페이스북 쓰다가 인스타그램 넘어갔어요. 왜 그랬냐? 페이스북은 넘어간 이유 중에 하나가 요새 페이스북 누가 댓글 달아줍니까?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장학사님, 장학관님. 페이스북에 글 쓰는 사람 누군지 알아요? 다 교장 선생님들이. 왜? 우리 학교 이렇게 열심히 교육활동하고 있다. 홍보글들 많이 올리시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다 인스타그램 떠났어요. 저도 아직 페이스북 적응도 안 되는데 인스타그램 시작했거든요. 인스타그램에 뭐 올리냐? 제가 캠핑카가 있어서 캠핑하는 모습 올려요. 캠핑을 일주일에 한 번 가면 많이 가는 거예요, 진짜. 한 달에 한두 번, 두 달에 한 두세 번 가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올린다고 칩시다. 그럼 일주일에 한 번 인스타그램 저 들어가는데, GPT는 벌써 오늘도 일하면서 다 6번 질문했거든요. 이게 사용량을, 그러니까 이제 GPT와 인스타그램이라는 비교하기 어려운 유형의 두 SNS지만 그만큼 일상생활에 GPT가 엄청 가깝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업무용으로 또는 일상용으로 친숙하게 GPT를 쓰고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업의 변화 사례로 두 가지 사례 들어볼 텐데요. 일단 챗 GPT 나기를 단 마이크로소프트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일단 성견 지명이 있었나 봐요. 이 사티아 나델라 MS의 CEO 사티아 나델라가 AI는 윈도우에서 하는 모든 작업의 방식을 말 그대로 바꿔놓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저도 이제 화장실에서 이 영상을 보고 소름이 끼쳐가지고 이 영상을 바로 스크랩해서 이렇게 강의 쓰고 있습니다. 이 영상 한번 보실까요? 너의 단어를 나에게 입력해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몇 가지 단어만 쓰면 알아서 작문을 해주고요.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아웃풋을 해줍니다. 뭐 예를 들어 보고서를 써준다든지요. 아니면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아니면 엑셀 파일 원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 자료까지 만들어준다. 괜찮잖아요. 알아서 써주면 화상회의를 할 때 알아서 보내주고 회의 내용 요약도 해줍니다. 나에게 명령만 내려라. 당신 의견이나 이런 미래가 얼른 왔으면 좋겠네요, 그죠? 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구글입니다. 이 CEO 썬다 피차이가 사내 위기 경보인 코드레드도 발령하고 경영에서 물러난 창업자들까지 복귀시키고 비상대책 회의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했죠. 이 썬다 피차이가 GPT가 나오기 이전까지만 해도 항상 확신에 차 있고 자신만만한 표정, 웃는 표정인데 요새 검색하면요 인공지능이 참 대단해요. 찌푸리고 인상 찌푸리고 화내는 모습, 무표정한 모습이 많이 검색이 됩니다. 그것도 참 웃겨요. 자, 왜 구글이 이렇게 지금 산에 레드 경보까지 울렸냐? 검색의 미래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까 검색해봤죠. 1억 5천만 개인가 검색이 됐죠. 우리는 검색해서 나오는 결과로 웹사이트 링크 100개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때는 원하는 답 한 개만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구글은 그렇게 보여주지 않아요. 하나의 답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수백 개, 수천 개의 링크를 보여줍니다. 왜 그러냐? 구글이 검색 결과 관련된 내용 광고 보여주는 애드워즈라든지 검색을 통해 들어간 블로그나 홈페이지 구글하는 광고로 계시는 애드센스라든지 전체 매출이 80%가 이 광고에 있다 보니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GPT 나오고 나서 바로 구글 바드라는 인공지능 챗 GPT 같은 챗봇을 만들어냈어요. 할 수 있는데도 안 해왔단 말이죠. 왜? 보세요. 100개의 광고와 1개의 광고 벌써부터 광고 수가가 확 떨어지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 때문에 구글은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 미래는 바뀔 거다. 어떻게 바뀔 거냐? 일단 개인마다 인공지능 비서를 데리고 다닐 겁니다. 무엇이든 질문에 답변을 차척해내는 개인 비서 챗 GPT 같은 개인 비서를 가지고 다닐 거다. 저는 그 아이언맨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 아세요? 아이언맨이 죽었습니다. 마블 영화를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아이언맨이 어벤져스 디 엔드 게임에서 죽었어요. 세상에서 소멸됐던 전 우주의 반을 다시 살리고 자신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저는 그 SF 로봇 영화 막 치고받고 하는 영화에서 누가 눈물을 쏟고 나왔다는 그 한 줄 평을 보면서 뭔 소리요 하면서 저 봤는데 저도 울었어요. 아이언맨이 죽는 걸 보면서 왜 그랬을까 생각을 했는데 제 20대 30대 청춘을 아이언맨과 같이 했더라고요. 아이언맨이 첫 영화를 나왔던 게 200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언맨 1, 2, 3 나오고 어벤져스 시리즈가 나오면서 2020년인가 21년에 죽었어요. 제 20대 30대 청춘을 함께 했더라고요. 아이언맨 죽으면서 내 청춘도 끝났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감정이입을 했을 것이라 봅니다. 자, 그 아이언맨 영화에서 저는 그 토니 스타크라는 엄청난 재벌, 그리고 잘생기고, 그리고 돈이 엄청 많은 부자, 천재적인 뛰어난 두대, 이런 것들을 부러운 게 아니라 단 하나, 자비스라는 인공지능 비서가 너무 부러웠더라고요. 말만 하면 알아서 척척척 만들어줘, 집도 만들어줘, 아이언맨 로봇수트도 만들어줘, 아이언맨이 뭐 움직이는데 알아서 계산 다 해서 뭐 비행도 다 해줘. 너무 부러운 자비스. 선생님들께서도 항상 나에게 뭐 내 대신 숙제를 해주는 사람, 뭘 해주는 사람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공상을 많이 하셨었잖아요. 그 영화 속에서 그 자비스가 그 역할을 한 거죠.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런 엄청난 수준의 비서가 선생님들을 도와주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서는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스 같이 사람을 도와주는 어디까지나 보조자 역할을 해줄 만한 인공지능은 나올 거다. 그래서 아무리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던 토니 스타크 아이언맨이더라도 자비스가 없었으면 그런 걸 못했을 거예요. 이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결과물을 내거나 높은 수준의 결과물을 내는데 집중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 사람이 더 많은 생산량을 보여주고 그 생산량을 보여주지 못하다 창의성을 보여주지 못한 사람은 이제는 어떻게 될 거냐? 더욱 더 도태될 거다.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다. 라는 또 우려도 있습니다. 패턴화된 반복적인 작업을 최소화해준다. 뭐 자료 수집 정리, 오류 검토, 뭐 요약이라든가 또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처럼 레퍼런스가 굉장히 뚜렷하고 정형화된 것은 이제 인공지능이 다 할 거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직종의 직업들은 많이 AI가 대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을 뿐더러 그런 직종, 직업,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살아남을 거다. 자, 효율적인 자료 수집. 인공지능에게 수집 명령만 내리면 알아서 즉각 그래프까지 그려주는 시대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지만 근데 지금 인공지능의 기본 데이터에 좀 한정돼 있다라는 한계도 있죠. 인공지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GPT는 논문, 위키백과사전, 이 학술 정보가 토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이라든지 가장 빠른 최신 자료를 요청하는 연예라든지 시사 쪽은 좀 어려울 수가 있다. 놀라운 프로그래밍 코딩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어, 아이 애플과 구글 양쪽 모두 다 프로그래머로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던 매트 웰시라는 사람은 인간의 프로그래밍은 종말이 이제 코앞이다라고 할 정도로 프로그래밍은 인간은 아이디어만 주고 코드는 알아서 이제 AI가 짤 시대가 될 겁니다. 되었고요.
지금 벌써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자, 학습 도구로서 그리고 영어 교육으로서 이 번역 기능에 특화된 도구이기 때문에 이제 많이들 활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2023년 2월에 필리핀 세부로 다녀왔습니다. 그때 호텔에 이런 쪽지가 있더라고요. Dear guest, due to your request for privacy, we are unable to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있어요. 제가 이제 더듬더듬 해석을 했어요. 아, 프라이버시를 요청했어. 사생활 보호를 요청했구나. 아, 딜리버리 요란들이 세탁물, 서비스 요금, 서비스 요금, 방청소인가? 플리스 컨택트 더 서비스 센트리 익스텐션이 익스텐션이 확장이란 뜻인가? 서비스 센트리 센터의 명번 번호를 전하는 건가?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고민하다가 사진을 찍은 걸 파파고의 이미지 인식을 하면 이렇게 영어 위에 한글이 덧대어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궁금해서 한번 GPT하고 파파고의 텍스트를 번역시켰어요. 그랬더니 GPT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고객님께 개인정보 보호 요청을 인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했습니다. 빨리 배달 객실 정리 서비스. 고객님께서 편하신 시간에 빨리 배달이나 객실 정리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0번으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완벽하죠, 번역이. 자, 파파고는 이미지나 텍스트나 다 조금 어색하게 번역이 되는데 비해서요. 아, 이래서 텍스트 번역은 GPT구나. 그래서 이제 수도권의 많은 학생들이 영어 교육을 GPT하고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글짓기 창의적 수행 능력. 제가 말씀드렸죠. 소나기, 줄거리, 뒷이야기 하는데 와, 사람이 쓴 것보다 더 잘 썼어요. 나 대신 선택장애 치유사.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짝꿍한테 뭐 먹을까 물어봤을 때 먹고 싶은 거 먹으면 짜증나죠. 뭘 먹을까 물어봤으면 뭘 먹자라고 얘기하면 좋을 텐데. GPT는 인공지능은 따다다다다 몇 가지 예시를 줘요. 그 중에서 선택하면 좋겠죠? 자, 챗GPT 한계 및 바라보는 우려, 부정적 측면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일단 챗GPT에 대한 사람들의 과도한 설레발이 있어요. 아, 인공지능은 GPT로 인해서 완전 끝났다. 이것을 경계하고 있어요. 오픈 AI사는. GPT는 인공지능이 아니고 그냥 언어 모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GPT를 인공지능의 이제 최선두주자로 보고 있는 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공지능이라는 어떤 모습에 GPT가 굉장히 부합하고 있고, 이 부합하고 있는 GPT를 인공지능이 또 아니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인공지능이 발전은 더더욱 높게 바라봐야 되는데 GPT를 보고 이게 인공지능이 이제 끝이야라고 생각할까봐 말씀드린 조금 설레발을 치지 말자 경계를 하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언어 모델인 챗GPT 태생적 한계. GPT는 일단 태생적으로 챗봇입니다. 텍스트를 치고 텍스트를 답변을 받아요. 이 챗봇이라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뭐 이미지 생성이라든지 음악 생성 이런 것은 또 다른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 자신도 모르게 갖고 있는 편향성 아까 말씀드렸죠. He is a doctor, she is a nurse. 이런 표현이 옛날 문학 작품부터 백과사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논문에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입력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은 이미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 정확도와 거짓 정보를 그럴듯하게 답변할 뻔뻔함.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인공지능에게 이따가 실습을 해보겠지만 여러 이제 뭐 이곳 이 도시에 뭐 맛집이 어디야. 근데 어떤 때는 맛집을 뭐 모릅니다라고 얘기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A, B, C, D, E를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A, B는 실제로 있을 수도 있는데 C, D, E가 그냥 상상 속에 지은 정보를 그냥 얘기를 합니다. 근데 챗봇은 왜냐면
사용자 사람이 질문했을 때 무조건 답변을 웬만하면 내놓기 프로그래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럴듯하게 답변하는 뻔뻔함이 있어서 항상 이게 true and false인지 따져보는 리터러시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GPT를 알고 GPT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되고 나아가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교육, 윤리교육, 인공지능 윤리교육 다 진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직은 한국어보다 영어를 더 잘하는 친구. 당연하고요. GPT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80%가 영어로 돼 있는 거고, 그걸 한국말은 몇 퍼센트냐? 1.1%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한국어로 된 데이터의 95%가 네이버가 가지고 있답니다. 네이버가 뭐 선생님도 다 뉴스 어디서 보세요? 네이버에서 보시죠. 블로그, 카페, 여러 가지 한국어로 생성되는 인터넷 데이터들이 다 거의 네이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네이버 데이터를 쓰면 상관없지만 네이버는 자사의 데이터를 타사에 제공을 해주지 않는 폐쇄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어로 되어 있는 데이터가 없다. 그래서 인터넷 강국이라 불리는 우리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로 GPT한테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 다만 이제 그게 있어요. GPT에 한국어로 질문했을 때, 영어로 질문했을 때 차이. GPT가 한국어로 질문했을 때 사람이 한국어로 생각하고 한국어로 답변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어 데이터가 많아야 좋죠. 한국어로 질문한 것을 영어로 번역해서 영어로 생각한다면 영어로 답변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어로 번역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질문의 퀄리티, 질문에 대한 답변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어로 질문할 때 몇 개의 주요 단어들을 영어로 바꿔서 질문하면 훨씬 더 좋은 퀄리티 있는 답변을 받아볼 수 있고요. 아예 한국어 질문을 영어로 번역한 다음에 영어로 물어보고 영어 답변을 한국어로 번역해 달라는 게 더 퀄리티가 그 다음으로 좋습니다. 부정행위를 하고 싶은 충동을 들게끔 하는 악마 유혹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나라에는 아직 공교육에서도 GPT를 쓰는데 아직 뭐 딱히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럽은 모든 교육기관에서 GPT를 차단을 했고요. 미국은 공교육기관 정도에서는 차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외국 사회에서는, 우리나라를 벗어난 사회에서는 이 GPT를 가지고 과제를 한다든지, 우리나라는 한 자리에 모여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GPT 가지고 시험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홈워크이라고 불리는 것들로 평가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어, 그 집에서 하는 과제를 GPT의 도움을 받아서 이게 GPT가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평가하기 어렵다 해서 학교에서조차 이제 차단시켜버린 거죠. 학교에서라도. 그의 기타 윤리적인 문제들도 많습니다. 자, 그럼 이런 챗GPT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지식을 얻기 위한 노력이 줄어드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이런 게 그렇죠. 아무래도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검색하는 것도 나름 공부고 여러 가지 자료를 또 볼 수 있는 기회에 노출되기 때문에 또 다른 의견들을 많이 볼 수 있는 또 시간도 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지식이라는 게 쉽게 얻어지지 않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또 공부일 수도 있는데, GPT한테 물어보자마자 답변이 나오면 그런 노력 자체가 이제 없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도 있죠. 이게 과연 혁신의 도구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잘 쓸 수 있는가? 결국은 신뢰성 문제, 저작권 문제, 교육 격차 문제, 학습 능력 저하 문제 같은 것들도 이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들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 본질적으로 챗GPT로 빠르게 변하는 인공지능 시대, 우리의 인간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또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챗GPT 한번 접속해 볼까요? 챗GPT 사이트에 접속해서요. 이렇게 로그인과 사인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방법들 쭉 진행해 보세요. 예전에는 이메일 하나당 GPT를 이제 핸드폰 하나당 이메일 3개씩 접속할 수 있었는데 요새는 핸드폰 번호 하나당 이메일 주소 하나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GPT를 가입할 때 학생용 G 수익 계정이라든지 구글 계정으로 이렇게 회원가입을 해서 학생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핸드폰 번호로 이게 코드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 번호가 되는 학생들에 한해서까지 이렇게 회원가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중앙 하단에 챗 GPT에게 대화를 걸 수 있는 텍스트 입력장이 있습니다. 텍스트를 입력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챗 GPT 너와 함께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싶어서 어떤 답변을 받는지 선생님들과 한번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이런 질문을 했고 이런 답변을 받은 게 너무 좀 재밌더라고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앞으로 세종시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네, 그런데 그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일반적인 답변을 했죠. 참고로 GPT가 이제 한국에서 출시가 되어 있는 이제 한국 사람이 질문하는 것에 답변에 대해서는 법에 저촉받는 것들에 대해서는 또 답변을 피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 전망에 대해서 알려줘. 라면 옛날에는 쭉 알려줬어요. 일반론적인 얘기지만 요새는 아예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주식과 관련한 이야기를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은 컨설팅 해줄 수 있는 것은 어널리스트인가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가능하대요. 그래서 이게 금융거래법에 걸리기 때문에 답변이 안 된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변에 대해서 좋아요, 싫어요도 할 수 있고요. 다시 응답 받기도 할 수 있습니다. 채팅 목록을 새로 만들 수도 있고요. 다크 모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챗GPT를 활용해서 학교 경영 혁신 업무 개선 방안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챗GPT와 수업 업무 개선 아이디어 얻기. 들어가기 전에 한번 유머부터. 자, 2 더하기 5가 얼마냐 물어봤더니 7이랍니다. GPT가. 그래서 이제 사람이 우리 와이프는 8이라는데? 라고 했더니 GPT가 2 더하기 5는 7이야. 8이 아닙니다. 네 와이프가 실수했거나 문제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한 것 같다. 사람이 우리 와이프는 항상 오라 라고 했더니 GPT가 내가 미안하다. 사과한다. 내가 실수한 것 같다. 나의 데이터는 2021년 이전까지만이다. 그래서 내가 현재 정보를 잘 모른다. 너의 와이프가 항상 옳고 8이라고 했다면 아마 8이 이미 틀림없다. 네, 와이프는 항상 옳다는 얘기죠. 잘 때 어떤 꿈을 꾸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코딩으로 꿈을 꾼답니다. 웃기죠? 자, 챗 GPT와 관련해서 이제 정보도 얻고 뭐 질문도 하고 싶으면 공부하자 카페 또는 이런 패들렛에 접속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과학 토론 대 주제를 한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이제 중학생 대상으로 진행되는 과학 토론 주제 5가지 알려줘 했더니 유전자 편집 기술과 세포 분열, 암은 왜 발생하는가,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가, 인공지능, 인간의 지감은 더 많이 대체될까, 플라스틱 사용, 지구를 어떻게 파괴하는가. 지금 바로 고치지 않고 바로 써도 되는 주제들로 괜찮은 주제가 뽑혔죠.
교과의 수업계, 동아리 활동 계획, 책 찾아가면서 글쓰기 귀찮을 때 해결 사례입니다. 농구 체육 수업, 학습 계획 10차시로 작성해줘 하면 1차시로 쭉 만들어줍니다. 축구 패스 기능 향상을 위한 리드업 게임을 소개해주면 쭉 소개해줍니다. 선생님들 계획서 작성할 때, 동아리 뭐 계획서 작성할 때, 방과 계획서 작성할 때 귀찮잖아요. 싹 만들어진 거 컨트롤 C 컨트롤 V 대신 조금씩 수정해주면 되겠죠. 동아리 활동명, 연수명, 체육대회 이름을 짓고 싶을 때 아주 괜찮게 만들어줍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기 학생의 학급회 임원 선고 업무 사례들 같은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과 수업에 필요한 예시문이나 시험 문제 출제 시 필요한 지문을 만든 사례입니다. 4.19 혁명이 알려줘. 그런데 4.19 혁명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사례를 얘기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어버이날 맞이 편지 쓰기, 효행글짓기 할 때 이제 사례가 필요할 경우가 있잖아요. 요 정도 사례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엄마에게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감사 편지를 쓰고 싶어. 대신 써줄래? 잘 써주죠. 공모기획서 작성할 때 필요한 목적, 방침, 기대효과 이거 다 글짓기잖아요. 이런 거 써달라고 하면 굉장히 잘 써줍니다. 공적조서 작성할 때 제가 배움터 지킴이 공적조서 작성할 때 아니 뭐 지역사 인사들의 저기 뭐 현지조사 확인 내용을 뭐 얘기해 달래요. 그래서 이인초등학교 통화차량 타고 다니는 학생들의 안전 인술과 배움터 지킴이로써 학교 내부와 외부에서 일어난 안전사고 예방과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누구누구 씨의 품성을 알려줘. 지역 여론을 알려줘. 조금씩 수정해주면 되겠죠. 재택근무일지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심사위원 하는 경우에 그냥 이제 명목상 재택근무로 심사위원 수당이 적으니까 재택근무로 좀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뭘 해야 되지? 하다가 심사위원으로서 뭐뭐가 필요해. 내 역할을 한 20문장 개요식을 써줘. 10개씩 나눠서 10개 좀 추려서 하루치, 10개 또 추려서 하루치 이렇게 작성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뭐 이제 KF 공공외교 프로젝트 면접 심사를 보는데 어떤 수술을 발표해야 할지 아이디어를 얻은 사례도 있습니다. 여하간 챗GPT를 활용해서 업무를 볼 때는 이 가이드를 잘 보셔야 되는데 보고서 작성할 때 한글, 영어 다 가능하고 분량 지정 가능하고요. 즉시 제출하는 보고서는 안 됩니다. 왜냐? 허위 사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이 직접 수정해야 되고 법령 규정은 검색 못해요. 그리고 최신 정보니까요. 직접 찾아보셔야 되고 그냥 이런 걸 하려고 할 때 아이디어 뭐가 있을까 궁금할 때 그냥 아이디어 탐색 겸 사용하는 거 좋고요. 유튜브 안 되고요. 나 맞춤형 업무 지시 나라는 정보가 필요해요. 그럼 넣어줘야 됩니다. 한글, 엑셀 문서 서식 변환은 안 되고요. 같은 내용은 다른 어조로 변환. 그래서 이제 원고 쓰시고 제출하실 때 원고 내용을 그대로 붙여놓고 조금씩 문장 수정해줘 하면 그 원고 내용인 듯 아닌 듯 문장을 수정해줍니다. 그렇게 바꾸면 이제 원고 카피킬러 같은 거 안 걸리게 할 수 있죠. 요약 번역은 최고고요. 그림은 안 돼요. 그래서 달리라든지 스테이블 디퓨전, 뭐 미드저니 같은 전용 이미지 생성 전용 인공지능을 써야 됩니다. 표 해석 같은 것까지는 잘합니다. 자, 챗GPT 적용 아수겁 활용하는 방법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아수겁은 대한민국 카톡 메신저에서 제공되는 인공지능 기반의 AI 질의응답 서비스로 S겁입니다. S겁.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친숙하게 아수겁 하니까 이 아수겁 사람들도 회사 사람들도 그냥 자기를 S겁이라고 하지 않고 아수겁이라고 한대요. 참고하시고요. 이게 이제 뭐가 좋냐면 카톡에 있어서 접속 편하고요. 챗 GPT 기능이 있는 데다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냥 일상적으로 쓰실 때
좋은 건 뭐냐? 저도 GPT를 70 쓰고 아수겁 한 30 쓰는 것 같아요. 자, 핸드폰 키시고요. 카톡 실행하시고 여기 좌측 하단 사람 모양 클릭하시고 친구 돋보기 클릭하시고 askUp ASKUP 검색하시고요. 친구 나왔죠? 여기 채널 추가하세요. 이게 무료고요. 유료가 아니고 무료고요. 좋아서 문제 없습니다. 채팅방이 하나 뜹니다. 채팅 들어가면 이제 처음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볼까요? 뭐 여기 도시 여행지 추천해줘 한번 해보세요. 어떤 답변이 나오나? 그러면 그 답변 한번 서로 공유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강남역 소갈비 맛집 추천해줘 하면 이런 소갈비 맛집들 추천해요. 근데 없는 식당들이 많아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물음표를 넣고 검색어를 넣으면 예를 들어 물음표 국립중앙도서관 추천도서 이렇게 하면 인터넷 검색 결과를 요약해서 알려줍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추천도서 하면 쭉 나와요. 링크 사이트만을 띡 넣어버리면 그 링크 사이트 정보를 요약해서 제공하고요. 느낌표를 입력하면 GPT 4.0 버전으로 대답합니다. 뭔 차이냐? 보나미로 삼행시라고 하면 자, GPT 3.5는 삼행시 형식을 지키지 않고 답변을 하는데 느낌표 보나미 삼행시 하면 이렇게 보나미는 아니지만 얘가 최대한 삼행시 형식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건 보이죠. GPT 3.5와 이 아수겁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림을 그려주는 기능이 탑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냥 시계 그림 그려줘 한번 해보면 업스케치를 사용하겠냐 안 사용하기는 나와요. 일단 동의 후 업스케치 사용 버튼 누르시고 포도가 올려진 팬케이크 그려주면 포도가 올려진 팬케이크를 그려줘요. 별로야 다시 그려주면 다시 그려줘요. 여기에 휘핑크림 없애줘 하면 휘핑크림이 없애진 팬케이크를 올려주지만 다른 인공지능 전용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저 그림에 휘핑크림만 뺀 사진을 올려주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새로운 그냥 그림을 그려준다. 그러니까 약간의 성능 차이가 있다. 전용 플랫폼하고는 인물 보정 기능이 아주 죽입니다. 그냥 사진 하나 딱 찍어서 지금부터 스마트폰으로 각자 자기 한번 촬영해 보세요. 촬영하시면 안녕하세요 얼굴 인식했습니다. 얼굴 바꿔보고 싶은 거 나와요. 그러면 이제 멋있게 남자 멋있게 여자 멋있게 남자 젊게 여자 젊게 버튼이 납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남자 멋있게 그려줘 하면 남자 멋있게 그려줍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눈은 크게 뭐 피부는 깨끗하게 이러면 그냥 새로운 그림을 그려줘요. 그러니까 보정은 인물 보정은 이 버튼만 된다. 이 아수겁을 눈뜬 GPT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광학 문자 인식 OCR 기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사진 책을 찍어서 올리잖아요. 그럼 텍스트를 인식을 해요. 요약해달라는지 번역해달라는지 하면 일단 이 텍스트 글자를 쭉 나열해줍니다. 그래서 저도 바쁠 때는 사진이나 화면 캡처해가지고 딱 올리면 텍스트를 딱 그냥 써주니까 그 텍스트를 가지고 써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 이제 전문적 학습 공동체 하실 때 독서 뭐 나눔 하시잖아요. 그럴 때 바쁘실 때 이렇게 요약 번역 해주시도 좋고요. 영어, 중국어로 다 번역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일이 있어서 일본 교육과정 설명하는 PPT를 받았어요. 그래서 캡처해서 딱 그냥 아수업에 딱 넣었더니 완벽하게 번역해서 알려줍니다. 뭐 예를 들어 외국에 가가지고 뭐 과자 같은 거 또는 뭐 물건 같은 거 상품명 있잖아요. 찍어서 딱 올리잖아요. 그럼 알아서 번역해줘요. 대박이에요. 너무 좋습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연결시킬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살 뺀다고 하루 종일 안 먹다가
저녁에 청아 한 병하고 게맛살 이렇게 먹으려고 넣었다가 궁금해가지고 한 찍어서 올려봤더니 게맛살 35kcal, 허허허, 탄수화물 5g, 단백질 2g. 와우. 저거 오른쪽에 캠핑 가가지고 찍은 사진 한번 올려봤어요. 저거 목살인데 소고기로 잘못 인식을 했더라고요. 자, 이건 전골 나오죠. 오른쪽 라면 같은 경우에 라면 컵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저기 라면 뚜껑 위에 있는 거, 이걸 분리해서 인식이 되더라. 확실히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제 삼겹살, 목살, 소시지에 대해서 번역을 했고, 제가 저희 아들도 먹으라고 김밥 쌌다가 이제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싸주신 우리 와이프의 김밥을 사진 한번 올려봤더니 얼굴로 인식하더라고요. 남자 멋있게 그려달라 했더니 김밥을 이제 김밥 속을 눈, 코, 입으로 이제 인식한 거예요. 김밥을 멋있게 보정을 해주더라고요. 토마토 파스타와 크림 파스타를 비교, 서로 다르게 인식을 하다는 거, 피자도 인식이 된다는 거. 이런 음식들을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줘 하면 쭉 알려줘요. 근데 이제 이 음식이 최근 기록 5개를 기억해서 답해줘요. 초기화하려면 새로운 대화를 시작한다라고 얘기하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대화 시작, 음식 정보 알려줘, 어울리는 음식 추천해줘, 새로운 대화 시작, 레시피 알려줘, 레시피까지 쭉 알려주고, 맛있게 먹는 법 알려주면 맛있게 알려주고요. 파스타는 역시 와인과 먹으랍니다. 다이어트 식단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맨 오른쪽에 있는 식단을 좀 받고 싶었어요. 일주일 식단을. 근데 이제 그렇게는 잘 안 되어서 여러 번 시도를 끝에 항상 다르게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원하는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된다. 자, 이제 뭐 영양식생활 교육 동아리 참고를 한다면 동아리 운영할 때 제일 귀찮은 부분은 계획서 작성하는 거죠. 이름, 목적, 방책, 세분해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나씩 해가지고 답변을 받은 걸 조금씩 고쳐서 수정해 나간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 교과 융합 수업 활동 사례인데요. 국어학교 온책 읽기 관련해서 이제 빙하섬을 지켜주세요 관련해서 제가 이 책을 안 읽었으니까 애들한테 그래도 어느 정도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빙하섬을 지켜주세요 책에 대해 정말 알려줬더니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서점 사이트 찾아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답 주소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제가 이전에는 답변을 못했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정보를. 참 대단하죠. 학생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책 줄거리를 물어서 간단한 이 자료를 만들거나 학생들이 소개를 할 수가 있어요. 또 이제 국어 수업 시간 활동 방법들 쭉 받고 영양 식생활 교육과 연계해서 활동 방법 쭉 알려서 이걸 짬뽕하면 그게 교과융합 수업이죠. 음식물 쓰레기 활용해서 천연세제 만들 수 있냐? 있대요. 방법 알려줘요. 방법 쭉 알려줘요. 유튜브 영상 있냐니까 있대요. 그 유튜브 영상 하나 올려줘요. 클릭했더니 재생이 안 돼요. 그랬더니 네가 검색어 이런 거 넣어서 찾아봐 라고 하더라고요. 나쁜 놈. 안 그래서 물어보지 않았지. 내가 찾아봤지. 이제 교과융합 수업 활동 사례 중에 음악교과 다 함께 그린송 만들기 사례입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영양소를 섭취하자, 낭비하는 음식 문화를 만들자, 녹색 성장 저탄소,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쭉 넣어주는 이유가 이런 단어들을 학습해서 거기에 맞는 음악 가사를 만들어 줄 때 키워드를 넣어주니까 제가 질문할 때 이렇게 질문할 때 키워드를 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코러스 부분과 아닌 부분까지 브릿지 부분까지 나눠가지고 합창곡을 만들어 줍니다. 자, 얘 수학을 잘할까? 1 더하기는 얼마야? 6. 1 더하기 5 곱하기 7 얼마야? 36. 정확히 나와요. 5 곱하기 35도 되고 다만 1 더하기 5 곱하기 7 더하기 3은 39. 맞나요? 그런데 1 더하기 5 곱하기 7 더하기 괄호 열두고 1 더하기 3 괄호 닫고 곱하기는 안 나와. 이건 안 돼요.
너무 어렵죠. 저런 복합 계산은 안 되고요. 2x 더하기 3은 9x 얼마? 오, 1차 반응식 문제 풉니다. 그런데 어떤 수와 20의 합은 어떤 수를 5배 한 것보다 4가 더 크다고 한다. 어떤 수가 우리 어렸을 때는 이런 문제 초등학교 교과서도 있었잖아. 근데 요새 초등학교 교과서 이런 문제 없습니다. 이런 문제 나면 다 틀려요. 그래서 우리 학교 요새 애들이 기초학년 떨어진 건 확실해 보입니다. 이런 걸 안 가르쳐 주니까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안 가르치는 게 아닌가. 우리 때는 다 풀었는데. 철수의 나이는 14살이고 아빠의 나이는 46살이다. 아빠의 나이가 철수의 나이 3배가 될 때 철수의 나이를 구해라. 저희 이런 거 초등학교 때 푸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요새 애들은 이런 거 문제 내면 이해를 못 할 거야. 저 문제를. 못 풀고요. 오른쪽이 이제 문제풀이 해설인데 안 됩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수가 소수일 때 그것이 홀수 1, 3, 5를 확률 구해라. 이런 거 중학교 문제거든요. 안 됩니다. 그런데 챗 GPT-4는 풀어요. 플러그인 올프람이라는 API 프로그램을 연계하면 대학 수학능력 시험 문제 1번부터 8번 한 1쪽 2쪽 문제까지는 풀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대단하죠? 자, 챗 GPT와 인공지능 생성 모델을 활용한 수업 사례. 챗 GPT, 달리2와 북크리에이터로 동화책 만들기 사례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주제로 토끼가 나오는 이야기를 만들어줘 라고 했습니다. 쭉 얘기해줘요. 그러면 뭐 여기에 뭐 등장인물 호랑이야 뭐 곰을 추가해줘. 뭐 토끼가 사냥꾼 덫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추가해주라면 그게 동화는 다 만들어줘요. 이거를 영어로 번역해 달라고 한 다음에 달리2라는 사이트에 가서 그 영어 문장을 하나 그냥 붙여넣기 하면 알아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줘요. 이제 두 번째 요거는 사냥꾼 덫에 걸려서 사냥꾼 덫에 걸린 토끼 모습 그려줘.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북크리에이터라는 이북 플랫폼에 들어가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림과 만들어진 동화 텍스트, 한글 텍스트도 좋고 영어로 번역된 텍스트도 좋고 해서 이렇게 번역책을 만듭니다. 챗 GPT 픽토리 AI 클로바 더빙을 활용한 나의 꿈 진로 발표 영상 만들기. 진로교육과 연계해서요. 내 꿈이 동물학자와 관련됐다. 동영상을 만들려고 해. 일단은 학생들한테 이제 교육부에 커리어넷 들어가서 초등학교는 주니어 커리어넷. 그래서 이제 진로 흥미 유형 탐색 검사나 뭐 진리 심리 검사, 직업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유형이 맞는 직업을 하나 선택해서 그 직업에 대해서 동영상을 만들려고 해. 300개나 스크립트를 써줘. 영어로 번역한 다음에 픽토리에가 또 영어 플랫폼이라서 영어로 번역해줘야 됩니다. 그 영어 스크립트 그대로 그냥 넣어버려요. 한 문장씩 끊어가지고 그러면 그 문장마다 알맞은 영상을 자동으로 생성해줍니다. 자동 생성해준 것을 클로바에 불러와서 영상과 이제 번역된 영어 자막, 한글 자막 등을 넣어서 영상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더빙에 이제 목소리를 입히면 이런 영상이 나옵니다. 나의 꿈은 동물학자. 여러분은 어떤 동물을 좋아하시나요? 고양이, 개, 새, 뱀, 곤충 등 다양한 동물들이 우리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동물들의 행동은 우리에게 무척 흥미롭고 놀라운 일이죠. 하지만 왜 이러한 동물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걸까요? 왜? 이 동물들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동물 행동학자가 필요합니다. 동물 행동학자는 동물의 행동을 연구하고 이해하는 분야입니다. 그들은 동물의 행동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어떤 요인에 의해 변화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행동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합니다. 동물 행동학자는 이러한 연구를 통해 동물들의 행동을 예측하고 그들의 행동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동물들과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물 행동학자가 연구하는 대상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이들은 야생 동물과 반려동물들을 연구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떤 동물이든지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동물 행동학자의 연구는 우리와 동물들 사이의 관계를 보다 개선시키고 동물들의 행복과 복지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지구에서 동물들과 더욱 친근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동물 행동학자들의 연구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동물학자가 되고 싶은 것이 꿈입니다. 응원해주세요. 응원해달라니 응원해줘야겠죠. 저는 이렇게 이제 학생들 프로젝트 수업 산출물 이렇게 영상을 많이 봤는데, 근데 이거 모르는 상태에서 이 영상을 받으면 너 진짜 잘했다라고 할 거예요. 이거 아니까 조금 이제 걸러서 평가할 수 있겠죠. 자, 이 프로젝트 수업을 하는데 제가 이 예시 작품을 만드는데요, 생각 안 했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조금만 수정했죠. 이런데도 이런 산출물을 만들 수 있다는 거, 퀄리티 산출물 참고하시고요. GPT와 AI 페인터 튜닝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 윤리 웹툰 만들기. 갈등 상황 해결 주제, 웹툰 만들기에 좋은 상황 5가지 알려줘 하면 소유물 문제, 집합적 기억 차이, 비밀 유출, 선호도 차이, 과제 분담, 갈등. 이게 논문 텍스트들이죠. 별것도 아닌데, 그죠? 예를 들어 뭐 비밀 유출, 친구들끼리 서로 뒷담화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여기에 맞춰서 5번 상황을 주제로 뭐 사컷 웹툰 콘티를 만들어면 컷 1, 컷 2, 컷4끼리 학생 A, B 대사가 쭉 다 만들어져요. 이 대사만 복붙해가지고 집어넣으면 웹툰을 인공지능이 만들어주는 튜닝 플랫폼이 있어요. 거기다 붙여주면 알아서 캐릭터 배경 장면까지 설정해서 줍니다. 근데 이 캐릭터들이 썩 별로 멋있지가 않아요. 이거를 네이버 AI 페인터, 네이버 웹툰이 굉장히 우리 네이버 웹툰이 지금 1조 4천억 매출을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매출을 도와주는 웹툰 작가들의 그림을 전부 다 인공지능이 수합해서 분석한 다음에 알아서 색칠을 해줘요. 그래서 캐릭터 그림만 그려서 딱 클릭만 하면 딱 색칠 쫙 갖다 이렇게 붙여넣으면요, 이렇게 알아서 청춘 웹툰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PT와 스튜디오 DID 드림바이 원보를 활용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 아바타 만들어 발표하기 프로젝트인데요. 6학년 사이과에 세계 지구촌 여러 나라 이제 조사해서 발표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추운 기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의식주 생활 관련해서 300자 내로 작성해줘 라고 하면 쭉 만들어지죠. 학생들이 직접 발표하면 좋은데 이제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좀 소극적으로 대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드림바이 원보라는 플랫폼에서 가상 휴머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튜디오 DID는 움직이는 영상을 만들어요. 무슨 말이냐, 이 사진 하나 만들었죠. 오른쪽에 사진 있죠. 제 사진인데 얘를 이렇게 사진을 안녕하세요. 만듭니다. 저는 김규섭입니다. 규토쌤이라고도 불리지요. 저는 배워서 남주는 것을 좋아하는 교육 콘텐츠 크리에이터이기도 합니다. 대박이죠. 자, 이렇게 추운 기후 추운 기후 지역에 사니까 가상 유물을 만들 때 털옷, 그 다음에 뭐 모자, 동양인, 눈 쌓인 배경 뭐 이런 걸 썼어요. 또 이렇게 사진 만들어준 거예요. 지역에서의 생활은 어떤 기온이 사람을 낮아 직접 체온 유지에 많은 노력이 인터뷰를 하는 필요합니다. 것처럼 이렇게 만들 수가 따라서 있다. 추운 기후 지역에서의 안녕하세요. 생활은 자, 수업 혁신을 주도할 GPT 생성형 인공지능. 자, 기존의 과제 제출 및 수업 방식 혁신할 겁니다. 점차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으로 집에서 하는 오픈북 형태의 과제는 없어질 거예요. 왜? 집에서 하라고 하면 다 인공지능이 해줄 텐데요.
자료 수집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형태의 과제. 자료 수집 할 필요 없죠. 질문 하나 하면 알아서 다 답변해 주는데. 암기 결과 확인용. 이제 암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인공지능이 알아서 해주는데요. 그럼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은 뭐냐? 수업 중 평가와 연계한 직접적인 과학 활동. 이거를 교사가 과정 중심 평가를 한다는 얘기죠. 더더욱 과정 중심 평가가 심해지거나 또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아무것도 못하게 해서 일제식 고사가 부활할 수 있습니다. 왜? 집에서 평가하는 건 이제 못 믿으니까요. 수업 중 손으로 작성하기, 조별과제 구술평가, AI나 챗봇이 답하기 어려운 소재나 주제 등을 활용한 과제, 고차원적인 프로젝트 수업이 일반화가 될 겁니다. 글짓기 교육이 혁신이 이뤄질 거다. 이게 사람보다 더 너무 잘 쓸 거기 때문에요. 작문과 관련해서는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어섰다. 그래서 작문 평가로 유명한 IBO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평가도 이 전 세계 사무국장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도 IB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컨닝이 많았대요. 집에서 해올 때도 부모들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유럽 부모들이 도와주는 건 뭐 당연히 있었던 일이고, 그런데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글짓기가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평가가 안 되더래요. 다들 너무 다잘해서 수준을 어떻게 나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IB 학교 자체에서도 평가 방법을 장문, 에세이 형식의 장문 평가가 아니라 다른 평가 방법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참고하시고요. 소프트웨어 교육의 혁신. 저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학생들도 테스트 코딩이 될 거라고 교대 과학과 교수님이나 정보 교수님이랑 언쟁을 벌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안 돼요. 텍스트 코딩은 이 쉼표 하나, 마침표 하나, 오탈자 하나 때문에 안 되는 버그가 걸리기 때문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다 블록 코딩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텍스트 코딩은 알아서 인공지능이 해주기 때문에, 그럼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노코딩 시대가 올 거란 말이죠. 코딩을 하지 않고 아이디어만 전달해주는 형식으로 바뀔 거다, 수업이. 외국어 언어 교육 혁신, 교정과 번역, 문법 오류 설명까지 해주는 인공지능이 있는데 뭘 하겠습니까?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많은 수업 방법이 바뀌겠죠. 이제 조금만 지나면 회화까지 가능한 인공지능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교과와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의 융합형 수업으로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서로 나누고 싶으시면 공부하자.com이나 카페 또는 이제 캐버규터쌤 블로그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감마 프레젠테이션으로 이제 초간단 발표 자료 만들기예요. 이 감마 앱은 AI를 사용해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줘요. PPT를 자동으로 제작해주는 감마 앱인데요. 따로 설치 필요 없고요. 웹브라우저에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일정 한도 내에서 무료예요. 기본적으로 유료란 얘기죠. 챗GPT를 사용해서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생성하고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 하면 알아서 인공지능이 PPT를 만들어주죠. 아직 제가 영상으로 보여줬던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의 PPT 알아서 만들어주는 기능은 공개를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감마 앱을 제가 따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요금제 가격은 참고하시고요. 자, 선생님들께서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직접 이제 봐야겠는데, 감마 앱이라고 한번
검색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로그인이 회원가입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회원가입 관련해서는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파세디 디지털 교육 수업 혁신 방안에 대해서 한번 PPT를 만들어 볼까요? 텍스트로 붙여넣기, 한 줄 프롬프트에서 만들기, 파일 가지고 있네요. 텍스트로 붙여넣기 있어요. 텍스트 GPT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알파 세대의 디지털 교육 수업 혁신 방안. 에 대해 개조식으로 100자 이내로 작성해줘. 뭐 이렇게 해볼게요. 이게 100자는 얼마 안 되네요. 개조식으로 작성해줘. 이게 새로운 데 하시자. 어라? 이거밖에 얘기 안 하냐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조식으로 A4 용지 반쪽 분량으로 작성해줘.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여기다 넣어야겠죠. 알파세의 디지털 교육 혁신 방안, 그 다음에 1, 2, 3, 4, 5. 이렇게 했죠? 프레젠테이션 할까요? 자, 계속. 조금 바뀌었네요. 생성, 응축, 보존, 요약, 보통, 상세, 초등 쓰기 대상. 맞네요. 혁신적. 좋네요. 네. 이미지 뭐 있으면 넣어요. 네. 형식, 네, 이렇게 하고 5,000자까지 쓸 수 있네요.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테마 미리 보기입니다. 뭐 이걸로 이런 색깔, 이런 색깔, 이런 색깔, 이런 테마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원하시는 테마로 하세요. 저는 이 테마 좋네요. 기본, 좋아요. 생성. 자, 대단하죠?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굉장히 뭔가 잘 들어갔네요. 설명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제 바꿔주시면 됩니다. 엔터 치고 쉬프트 누르면서 엔터. 자, 어디 봅시다. 이미지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다른 이미지도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고요. 그죠? 창의성 촉진, 또 이미지도 이렇게 수정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일일이 하나씩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뭐 쓰셔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요런 화면 구성을 참고해서 내가 PPT에서도 또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PPT를 만든다는 거죠. 빠른 둘러보기 표시로 뭐가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이렇구나. 빠른 둘러보기를 통해서 뭐가 뭔지를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네. 여기에 이제 AI 여기를 눌러서 AI로 수정 누르면 뭐 여기 그림을 좀 더 학부모들이 보기 편한 그림으로 바꿔줘 라고 하면 요 슬라이드 관련해서 수정을 또 해줍니다. 이렇게 썼잖아요. 한글로. 그러면 이제 우리 제가 아빠 된 입장에서 너무 괜찮은데요? 제한 원본. 나 제한을 쓸게. 원본이 좋아? 제한이 좋아? 나 제한 쓸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인공지능에게 또 말로써 설명하면 그걸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카드 템플릿도 또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추가를 했을 때 있다는 거. 뭐 기본 블록 이미지, 동영상 미디어, 뭐 웹플레이즈 이런 것도 다 수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슬라이드 생성 플랫폼이 있다라는 걸 애들한테 얘기해 주는 것도 좋겠죠. 애들이 디자인을 굉장히 못 하잖아요. 그래서 디자인을 좀 할 수 있게 애들한테 참고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요런 거 좀 별로잖아요. 그렇죠? 더 전문적으로 들리게 만들어라. 완전 전문적이네요. 영어로 되니까. 영어로 하면 전문적이냐? 잘못됐어. 자, 교사의 똑똑한 챗GPT 업무 사례. 이제 문제 상황 이런데 한글날 행사하고 싶어 질문하면 이거 답변 쭉 해줘요. 한글날 내 인증 시험. 그렇죠. 막 방문하기랑 한글놀이, 한글 이야기 뭐 쭉 있는데 저는 이 두 가지 가지고 행사 기회를 썼다는 거. 초등학생 오지선다형 퀴즈 문제도 이렇게 내줍니다. 한글 관련해서 초등학생 수준의 오지선다형 퀴즈 문제를 내줘. 정답과 해설도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한글날 그 골든메드 할 때 문제를 쓸 수 있겠죠. 실제 이렇게 업무 적용한 예입니다. 제빵사라고 하는데 잘 몰라. 어떻게 진로 상담을 하지? 그러면 제빵사 어떤 직업이야? 무엇을 준비해야 해? 미래 전망은 어때? 질문들을 쭉 했잖아요. 이 위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합쳐서 제빵사라는 직업에서 요약해줘. 그러면 상담이 할 수가 있겠죠. 교표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 쭉 답변을 해요. 그러면 이제 교포 변경하는데 필요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디자인 공모전 할 거니까 가정통신문 작성해주면 쭉 작성해 줍니다. 이 내용 수정해서 제가 이렇게 가정통신문을 만들기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과정에 따라서 계획도 작성했죠. 교사학습도구 플랫폼 탐색 도움 구하기.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메타버스 교육을 하고 싶어. 괜찮은 메타버스 플랫폼 5가지 알려줘. 그대로 이렇게 알려주네요.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토론 주제 2가지 알려줘. 애완동물 키우는 것이 좋은 건 나쁜가? 이거 너무 우리 실생활하고 관련되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좋은 건 나쁜가? 와. 다문화 학생이 많아지는 이 과정 중에
질문이 너무 핵심적인 거예요. 영화 제작 후에 유튜브 영상 업로드하기 수업을 할 거야. 교수가 과정을 작성했죠. 표로 만들어주고 40분 도입 정리 정리. 와, 깜짝 놀랐습니다. 배추인나비 한 살에 관한 과학 문제 알려줘. 서술 평가로 만들어줘. 고등학교 수준으로 만들어줘. 수학 평가 문항에 문제 내줘. 수행평가 계획서 만들어줘. 수행평가 방법 3가지 알려줘. 루브릭 척도 5단계 척도로 만들어줘. 놀랍죠? 이 평가 척도까지 만들어줍니다. 글쓰기 예시 작성.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와우. 국어 역할극 하려 했는데 대본 작성해줘. 과학 이론,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주고 싶어. 알려줘. 코딩 해줘. 파이썬으로 바꿔줘. 아니, 파이썬 교육 자료 필요해. 와우. 예시 문장 작성해줘. 영어 수업을 위해서 날씨를 묻고 답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영어 예시 문장을 알려줘. 와우. 대화문 작성해줘. 영어 문법 오류 교정을 해줘. 이유도 알려줘. 근데 물론 최신의 영어 문법은 아닙니다. 번역해줘. 요약해줘. 이 영문 뉴스 내용을 그대로 놓고 요약해달랄 때 딱 이렇게 요약해줘요. 와우. 교과별 세부능력 특기사항 작성하는데 이렇게 해줘.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이거를 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작성하면 좋겠어? 생활기록부 작성하는데 이 학생회 활동하고 학급회 활동하고 학교폭력 캠페인 활동하고 뭘 했어? 300자 이내에 작성해줘. 쭈루루 나오죠. 와우. 진로 활동 세특, 동아리 활동 세특 다 나옵니다. 근데 물론 여기에 맞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뭐고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써줘 라고 해줘야 이 내용이 맞는 것들을 뽑아서 설명을 해줍니다. 도움이 되겠죠? 자, 이렇게 챗 GPT가 선생님들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관리자라면 관리자에 맞게 내용에 대해서 좀 전달해 주시고, 선생님이라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더 편하게 또 쉽게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뭘 만들었냐? 바로 이 연수와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많이 살펴봐 주세요. 고맙습니다.